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대족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2년 전 강물이 불어나면서 한강공원 시민들이 고립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시 서울시는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공언했었습니다. 얼마 전 일어났던 한강공원 침수가 2년 전에도 발생했던 일이었지만 여전히 안내 방송이나 대피 조치가 없었다는 것을 알린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재작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갑작스레 강물이 밀려들며 일부 시민이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사고 뒤 서울시는 부랴부랴 안내 방송을 하고 침수가 우려되면 안전부문 관계자들을 투입해 대피시키는 등 예방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2달 전인 지난 4월 8일 밤에도 같은 일이 벌어져 시민 20여 명이 경찰과 소방에 구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복되는 문제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소지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알렸는데요. 재작년 한강 수위가 높아지며 시민들이 고립된 사건에 이어 올해도 같은 사고가 발생했는데 여름철 침수 피해가 커지는 만큼 추가적으로 대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에게 도움이 되는 보도를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대조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보도에서 언급된 대조기란 조류 흐름이 강하고 조석 간만의 차가 커 평소보다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빨라 갯벌 고립 등 연안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를 말합니다. 대조기 기간은 음력 보름과 금음 무렵입니다. 이 기간 각 지역의 해경은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인 관심, 주의보, 경보 중 주의보를 발령하는데요. 연안 안전사고와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밀물과 썰물 시간에 맞춰 해상과 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긴급 출동 태세를 유지합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6월에서 8월 기간 입수 사고는 14건이 발생했고 이 중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만 10건이 발생해 71%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연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안가 등 지정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는 주차를 금지하고 갯벌 체험 시 물때 시간을 꼭 확인하고 2인 이상 함께 활동해야 하는데요. 또한 갯바위, 방파제, 테트라포드 등 고립과 익수의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출입을 자제하고 연안 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유치원 CCTV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3살배기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YTN이 입수한 CCTV 영상에는 아이 얼굴을 때리거나 온몸으로 누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얼마 전 3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교사로부터 학대당했다는 사실을 전한 YTN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아이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손으로 때립니다. 곧 아이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앉아있는 아이를 밀어 넘어뜨린 뒤 굴리고 낮잠 시간에 잠이 들지 않자 온몸으로 누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밤에 깨가지고 한 번씩 한참 동안 경기하듯이 일어나가지고 잠도 못 자고 또 막 물건 같은 것을 막 집어 던진다든가. 부모들은 이런 학대가 적어도 몇 년 동안 이어진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가해 교사로부터 2년 전부터 그랬다는 실토를 받았다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보호자 인터뷰를 통해 학대를 당한 아이의 상황을 전하고 이러한 사태가 신입 보육교사를 통해 밝혀졌다는 사실 또한 알렸는데요. 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3세 반 아이들이 학대당한 정황을 CCTV 영상을 통해 보도했는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 통합이 실행될 예정인 만큼 이후 유치원 CCTV 설치와 현재 유치원 운영 현황은 어떤지도 짚어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폭넓은 보도를 위해 유치원 CCTV 설치 관련 운영 실태를 살펴봅니다.
어린이집은 지난 2015년 영유아 보육법 개정으로 CCTV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일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낳은 게 원인이었는데요. 각 보육실과 공동 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각각 한 대 이상씩 설치해야 합니다. 반면 유치원은 CCTV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저출생으로 원화수가 급감하며 학부모들의 요구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사립 유치원을 중심으로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해 운영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교육부의 지난해 4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교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 유치원은 전체 7,933개원 중 3,123개원으로 39.4%를 차지합니다. 사립 유치원은 3,124개원 중 2,817개원으로 설치율이 90.2%에 이르지만 국공립 유치원은 4,809개원 중 306개원으로 6.4%에 그쳤습니다. 관련해 교육부는 CCTV 설치 등은 학부모 알 권리 보호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개인정보 보호 등 구성원들 간의 기본권 충돌 우려가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합의안 마련을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저혈당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가족이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고 의식이 흐려져 쓰러진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한 식당에서 노인이 저혈당 쇼크로 갑자기 쓰러져 긴급 상황에 간호사인 손님의 발빠른 응급조치 덕에 무사히 회복했다는 소식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중 한 명은 간호사였습니다. 어딘가 불편한 듯 의자에 앉은 채 몸을 가누지 못하는 남성. 갑자기 한 손을 옆으로 늘어뜨리더니 이내 고개를 푹 떨굽니다. 저혈당 쇼크 탓에 심한 어지럼증을 느낀 겁니다. 직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가운데 식사하던 연인이 밥을 먹다 말고 일어나 의식이 희미한 환자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이 가운데 여성은 환자를 식탁에 눕혀 숨을 쉬기 편하게 만들고 남자친구에게 설탕물을 떠먹이도록 했습니다. 긴급했던 당시에 간호사인 손님의 침착한 대응으로 무사히 상황을 넘길 수 있어 보는 사람까지 안도할 수 있는 가슴 따뜻한 소식이었는데요. 저혈당 쇼크로 식당에서 쓰러진 노인을 보살핀 연인에 대한 보도였는데 당뇨병 환자가 늘어나는 만큼 저혈당 증상을 소개하고 대처법을 알려줬다면 많은 시청자에게 도움이 됐을 거라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에게 도움이 되는 보도를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저혈당에 대해 알아봅니다. 저혈당 증상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납니다. 당뇨병 환자는 높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투여하거나 경구 혈당 강화제 등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투여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는 등의 부작용으로 혈당이 급격하게 낮아질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식사량이 적었거나 식사를 거른 경우, 과도한 운동, 알코올 섭취, 야간 인슐린 예민도 증가 등이 저혈당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이 떨어지면 두근거림, 배고픔, 온몸 떨림,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때는 당질을 함유한 음식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저혈당 증세가 나타나면 혈당을 측정해보고 70데시리터 당 밀리그램 이하라면 당질 15g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는 각설탕 4개에서 5개, 사탕 3알에서 5알, 꿀 1숟갈, 주스나 콜라 반잔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이때 저혈당 간식을 단순당이 아닌 복합당이나 지방이 함유된 식품으로 준비하면 안 됩니다. 단순당 함량이 절대적으로 많은 식품을 먹어 혈액 속 당 수치를 빠르게 올려야 하는데 빵이나 초콜릿과 같은 복합당이나 지방이 함유된 식품을 먹으면 이 과정이 느리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